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영화과 시놉시스 또는 시나리오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 고사장에서 딱 5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져요. 시놉시스를 심사하는 대학교가 있고 시나리오를 심사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시놉시스로 실기를 치러야 하는 대학교에는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인하대학교 연극영화과, 중앙대학교 영화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심사하는 대학교에는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추계예술대학교 영상시나리오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세종청소년 시나리오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실기고사장에서 글을 쓸 때 5가지만 기억하셔도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첫째, 글재 파악과 반영이 잘 되고 있는가? 둘째, 좋은 주제를 담고 있나? 셋째, 캐릭터 구축에 충분히 공을 들였는가? 넷째, 좋은 발상으로 사건을 만들었는가? 다섯째, 제3자가 보기에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긴장한 나머지 글재를 놓치는 학생들도 간혹 계세요. 혹은 마인드맵을 하다가 꼬이는 학생들도 간혹 계십니다. 예를 들어 글재에 AR이 출제되었는데 글에는 VR이 사용된 셈이 되고 말았던 학생들이 계시고요. 글재에 가짜뉴스를 활용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글이 진행되면서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을 활용한 셈이 되었던 학생들도 계셨습니다. 글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제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진 글재는 도구적으로 스쳐 지나가듯 사용하기보다는 중요한 지점에서 쓰거나 중요한 역할로 활용하거나 좋은 발상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라는 키워드가 출제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해를 돕고자 단순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6시에 주인공이 저녁을 먹는다고 설정하시면 비교적 아쉬운 활용이 됩니다. 반면 주인공이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식당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가 가장 바쁠 시간이라 감히 찾아가지 못한다 라고 오후 6시를 다루신다면 비교적 좀 더 나은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와 무관하게 오후 6시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당연히 가능하고 좋습니다. 주제, 연출 의도부터 생각해두고 글을 쓰는 습관을 고사장에서도 반드시 유지하세요.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꼭 생각해주세요. 고사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주제 설정을 패스하는 학생들이 계신데요. 주제 및 연출 의도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주제 없이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치 않았던 흐름으로 글이 흘러가 버릴 때가 많거든요. 주제, 연출 의도를 정확하게 설정해두고 인지하셔야 본인의 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본인이 원하는 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각한 상태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학생들께서 설정하신 주제는 캐릭터와 유관해야 하고 서사에도 드러나야 합니다. 주제와 캐릭터, 주제와 서사가 동떨어진 작품이 나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또 깊이 있는 사고가 담긴 주제가 매력적인 글을 낳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단조로운 메시지로 설정하시면 단조로운 서사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하니까 고사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꼭 신경 쓰셔야겠죠? 캐릭터를 만들 때 나이, 성별, 직업, 목표 설정이 중요하겠지만 그게 전부라면 좀 아쉬워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인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개봉한 작품 영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학생들께서는 영주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생 영인이를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에게 애정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부 맞는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영주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영주는 10대 후반의 여성이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님의 죽음을 겪은 인물이고요. 사랑하는 남동생이 있고요. 갑작스레 가장이 되어버렸다는 책임을 짊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동생이 벌인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요.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결심을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점차 애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영주가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하려면 한마디로는 곤란하겠죠?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입체적이니까요. 마치 우리가 스스로를 고3 학생, 30대 회사원 등으로 정의 내릴 수는 있어도 그게 전부는 아닌 것처럼 작품 속의 캐릭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캐릭터 설정을 고심해주세요. 가장 주축이 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흥미로운지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리셰한 것 같다, 기시감이 든다 라는 판단이 선다면 발상에 다시 투자해주세요. 또 기승전결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사건이나 상황만 만들고 있진 않은지도 판단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반드시 자극적으로 흘러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에서 시놉시스를 코멘트할 때요. 글을 쓰신 학생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글, 독자 입장에서는 내용 파악이 힘든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정이나 세계관을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글인데 실수로 빼시는 경우도 있고요. 주어가 탈락되는 글도 있습니다. 혹은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위에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는 문장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이 인물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할까? 라는 의구심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학생들께서 글을 쓰실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고 본인의 글에 몰입하고 몰두하게 되죠. 그럴 때 자칫하면 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또는 학생들께서 글을 쓰실 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시는 때가 많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인물의 행위나 사건 서술에는 충실하지만 전반적인 설명이 불충분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글을 제3자가 읽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지 꼭 신경 쓰면서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전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긴 내용이었는데 시청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